너는 중고거래 앱을 켜고 캠핑을 검색하며 일상적인 화면 속에서 이상하게 싸진 장비 가격이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순간을 맞이한다. 불과 몇 해 전에는 돈이 있어도 구하기 어려웠던 텐트들이 반값 이하로 쏟아지는 장면은 조용히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암시한다. 이 변화는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너의 지갑과 소비 습관에 직접 연결된 구조적 신호일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너는 한때 주말마다 고속도로를 막아섰던 캠핑카 행렬과 예약조차 불가능했던 캠핑장의 풍경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그때 캠핑은 휴식이 아니라 사회적 유행이었고 참여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미묘한 압박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은 고요하고 장비 가격은 무너지고 있으며 이 조용함이 오히려 불안한 이유를 너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다. 겉으로 보면 유행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이 움직이던 경로가 막히며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너는 이 변화가 단순한 취미 산업의 침체인지 아니면 더 넓은 소비 구조의 균열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되돌려 모두가 동시에 같은 선택을 했던 특정 시점으로 이동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으로 이동이 제한되던 시기. 너는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탈출감을 제공하던 캠핑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선택은 합리적으로 보였고 수백만 명이 같은 판단을 내리며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급격한 수요 증가는 언제나 가격을 왜곡시키고 그 왜곡은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너는 그 시기에 텐트와 장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시적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문제는 이 일시성이 실제로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었고 대부분의 소비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장은 항상 조용히 신호를 보내지만 사람들은 가장 시끄러운 유행에 시선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다. 너는 지금 가격이 무너진 장비들이 단순한 중고품이 아니라 과잉 신뢰의 잔해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잠긴다. 이 잔해는 개인의 소비 판단을 넘어 기업의 재무 구조와 투자 흐름까지 연결되는 실마리를 품고 있다. 아직은 아무도 패닉에 빠지지 않았고 언론도 차분하지만 위험은 항상 평온한 얼굴로 시작한다. 너는 이 조용한 붕괴가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 무너질 것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진다. 이제 너는 단순한 캠핑 이야기가 아니라 돈과 신뢰가 어떻게 동시에 움직이다가 어긋나는지 관찰할 준비를 하게 된다. 너는 이 변화가 왜 지금 나타났는지 이해하려면 단순한 유행 종료가 아니라 특정 경제적 방아쇠를 살펴봐야 한다. 캠핑 산업의 팽창은 외부 충격에 의해 인위적으로 압축된 수요가 한 시점에 폭발하며 만들어진 결과였다. 이동이 막히고 선택지가 사라진 환경에서 사람들은 안전하면서도 통제 가능한 소비처로 동시에 몰려들었다. 그 순간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이 수요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너는 이 가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금융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사례들을 통해 어렴풋이 기억한다. 수요가 급증하면 생산과 투자는 뒤따르고 그 속도 차이가 결국 균열을 만들어내는 구조는 늘 비슷하다. 캠핑 장비 기업들은 설비를 늘리고 재고를 쌓으며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끌어당겼다. 이 과정에서 비용 구조는 고정되고 가격 기대치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로 굳어졌다. 너는 이 구조가 개인의 할부 소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불편한 유사성을 느낀다. 지금 쓰는 돈이 미래에도 벌릴 것이라는 믿음이 깨질 때 문제는 동시에 터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가격을 통제하지 못한 일부 캠핑장의 행동이 신뢰를 빠르게 마모시키는 역할을 했다.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요금과 조건을 동시에 올리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늘려 보였다. 그러나 너는 소비자가 느끼는 피로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동이 급격히 바뀐다는 점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불만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지만 마음속 계상에는 조용히 숫자를 다시 입력한다. 이 계산이 끝나는 순간 소비는 갑자기 멈추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너는 이 지점에서 시장이 아직 붕괴하지 않았음에도 내부에서는 이미 방향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감지한다. 외형상 매출은 유지되지만 재구매율과 체류 시간 같은 보이지 않는 지표들이 먼저 흔들린다. 이런 신호는 항상 사소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가장 명확한 경고로 남는 경우가 많다.
너는 이 흐름이 개인 소비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과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이제 이야기는 취미 산업을 넘어 자본이 잘못된 기대 위에 쌓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로 이동한다. 너는 이 시스템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캠핑이 산업으로 변하기 이전의 단순한 취미 시절을 잠시 떠올려 본다. 초기의 캠핑은 낮은 비용과 느린 확산을 특징으로 했고, 이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게 만드는 장치였다. 그러나 대량 유입과 자본 결합이 시작되면서 캠핑은 경험이 아닌 상품으로 재정이되기 시작했다. 이 전환은 브랜드 프리미엄과 가격 정당화를 가능하게 했고, 소비자는 그것을 품질 상승으로 오해했다. 너는 여기서 가격이 가치보다 빠르게 올라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착시를 감지한다. 핵심 메커니즘은 단순하며 수요 급증이 미래 기대를 부풀리고, 그 기대가 현재 투자와 고정비를 밀어 올린다. 기업은 멈출 수 없는 톱니바퀴처럼 설비를 늘리고 인력을 고정시키며 후퇴하기 어려운 구조에 들어선다. 이 구조는 수요가 조금만 식어도 손익분기점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취약성을 내포한다. 너는 이 지점에서 장비 업체 직원과 소규모 매장 주인을 떠올리며 숫자가 곧 생활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매출이 줄어들면 재고는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바뀌고 현금 흐름은 즉시 압박을 받는다. 이 압박은 할인 경쟁으로 이어지고 가격 인하가 시작되면 브랜드 신뢰는 되돌리기 어려운 손상을 입는다. 동시에 해외 저가 제품의 유입은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지만 국내 산업의 방어력을 약화시킨다. 너는 품질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사용 빈도가 낮아질수록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는 인간 심리를 관찰한다. 이 심리는 한두 번의 사용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만들고 고가 장비의 설자리를 좁힌다. 여기에 기술 변화가 더해지며 전통 장비의 필요성 자체가 서서히 질문받기 시작했다. 전력 공급이 쉬워지자 별도의 장비를 사야 할 이유는 점점 희미해졌다. 너는 이 모든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때 시장이 급격히 비어가는 모습을 상상한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폭발이 아니라 침식처럼 진행되어 대부분의 사람이 늦게 알아차린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일부는 일시적 조정이라 믿지만 숫자는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침식이 개인을 넘어 지역 경제와 금융 구조에 어떻게 번지는지 지켜보는 일이다. 너는 이 침식이 개인의 취미를 넘어 지역 상권과 고용에 서서히 그림자를 들이우는 장면을 떠올린다. 캠핑장과 장비 매장이 밀집했던 지역에서는 방문객 감소가 숙박음식 교통 소비를 동시에 약화시킨다. 이 변화는 통계에 늦게 반영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체감되는 압력으로 다가온다. 너는 여기서 시장 붕괴가 항상 폭락이 아니라 수익성 소멸로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기업은 매출이 남아있음에도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하며 조용히 구조조정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손실을 늦게 인식하고 개인은 아직 괜찮다는 신호를 서로에게서 찾는다. 이런 상호 안심은 위험 신호를 무디게 만들고 행동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자주 한다. 너는 이 지연이 결국 더 큰 조정을 부르는 패턴을 여러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해왔다. 이제 관찰해야 할 것은 공포가 아니라 데이터이며 숫자가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들이다. 장비 중고 가격 하락 속도와 신규 창업 감소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표면 신호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과도한 할인과 예약 조건 변화는 수요가 약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부 신호다. 너는 이런 신호들이 한 번에 터지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비란 예측이 아니라 가능성을 인정하고 선택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태도에 가깝다. 개인에게 이는 고정 지출을 늘리기 전 한 번 더 속도를 점검하는 습관으로 나타난다. 투자 관점에서는 당이 유행이 아닌 지속 수요와 비용 구조를 분리해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너는 준비된 사람과 부정하는 사람의 차이가 정보가 아니라 반응 속도에서 갈린다는 점을 인식한다. 시장은 언제나 경고를 주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책임은 각자의 몫으로 남는다. 지금의 캠핑 산업은 하나의 사례일 뿐 유사한 구조는 다른 소비 영역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너는 이 이야기가 특정 취미의 실패가 아니라 기대와 현실이 어긋날 때 나타나는 보편적 과정임을 이해한다. 결국 선택은 공포를 외면하는 안도와 불편하더라도 신호를 직시하는 준비 사이에 놓여 있다.